안녕하세요, 큐팍입니다. 오늘은 또 언론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최악이라고 여기저기서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CNN 방송에서 각종 여론조사를 대상으로 집계를 했는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35%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최악인데 내 임기 8, 9년 남았다 발언 논란, 이런 또 기사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걸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이 헤드라인만 보면, 이 트럼프 이 사람이 임기가 8, 9년 남았다는 발언을 하다니 이 사람 진짜 미쳤나,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 이 지지율이 낮게 나온 것 어떤 거냐면 여론조사 기업 입소스의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입소스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그 에러가 가장 크기로 유명한 곳 중에 하나가 입소스입니다. 네, 이 영상은 제가 2024년 9월 29일에 찍은 영상인데, 그때 각종 여론조사 기관의 그 에러율이 얼마나 큰지 차트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입소스가 여기 있죠. 에러율이 큰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뭐 뉴욕 타임즈나 그리고 CNN 여기 밑에가 있죠. 그다음에 퀴니피액도 여기 있고, 워싱턴 포스트, 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YouGov, 우리가 언론에서 흔히 들어보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들은 에러율이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애틀래스 인텔이나 트래팔가 그룹, 인사이더 애드밴티지, 그 다음에 여기 라스무센, 요 정도가 여론조사가 좀 신뢰도가 있는 곳이고, 나머지는 신뢰도가 아주 낮은 곳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에서는 그런 조사 결과를 많이 보도를 하는데, 왜냐하면 ABC 뉴스나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서 그쪽의 결과들을 가져다 쓰니까. 그래서 보시면 여기 다 뭐 트럼프, 수렁에 빠진 트럼프 지지율 35%, 역대 최악.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읽어보면 지금 트럼프가 이제 올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말 큰일 났구나,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그리고 요 임기가 8년 9년 남았다, 요 발언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요 영상인데, 그 세금 혜택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하는 트럼프 혜택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나도 이제 임기를 그만두면 이 세금 혜택을 나도 써먹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장면에서 내가 8, 9년 후에 그만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And this way, when I get out of office, in let's say 8 or 9 years from now. When I get out of office, 내가 대학원을 떠나면 in 8 or 9 years from now, 지금부터 8, 9년 후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컨텍스트에서 한 말이냐? And this way, when I get out of office in let's say 8 or 9 years from now, I'll be able to use it. I'll be able to use it myself. 네, 농담한 거 다 아시겠죠? 사람들이 다 웃죠. 그리고 트럼프도 아주 그냥 표정 변화 없이, 내가 8, 9년 후에 백악관을 떠나면,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표정 변화 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농담이죠. 그래서 사람들도 다 웃었죠. 그런데 헤드라인을 이렇게 달면, 이게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특히 한국에서 뭐 이런 뉴스만 읽고 미국의 다른 뉴스를 안 보시는 분들은, 트럼프 이 사람이 정말 미쳤구나, 아니면 뭐 독재자의 모습을 드디어 보여주는구나, 이런 이미지가 계속 새겨지겠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사를 실어 나를 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트럼프가 무조건 독재자가 되려고 하고, 또 미국 헌법에 이 사람이 3선을 할 수가 없는데 3선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그런 이미지의 대통령으로 지금 한국에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 때문입니다. 이거 사실 다 그냥 웃고 지나간 얘기인데, 한국에서는 기사를 이런 식으로 쓰고, 그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최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미국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지지율을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전국적으로 공화당 유권자와 민주당 유권자가 어떤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공화당 유권자가 지금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 기록이 안 나와서 잘 모르지만 2020년 대선 때는 공화당 유권자가 2016년에 비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그리고 바이든 임기 4년 동안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데, 지금 트럼프가 공화당 내에서의 popularity rating이니까 뭐 인기도, 지지율 이런 건데, 2018년하고 그때 첫 번째 임기 때 중간선거 그 시점의 지지율이 지금 2기 때의 중간선거 시점에서 똑같습니다. 84%.
그리고 2022년은 요때는 이제 살짝 지지도가 내려갔지만 그때는 아마 공화당 내에서도 이제 트럼프가 다시 2024년에 나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한참 있을 때고, 그리고 그때 중간 선거에서도 예상보다 뭐 레드 웨이브가 있을 거라고, 붉은 파도가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뭐 잔잔한 물결만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크게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분위기를 좀 반영하듯이 지지도가 살짝 내려가긴 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그리고 그때는 뭐 론 디센티스 같은 플로리다 주지사 후보가 또 대선 후보로 이렇게 나오려고 막 할 그 무렵이라 살짝 내려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공화당 내에서의 트럼프 지지율은 아직도 막강합니다. 그리고 이게 공화당 전체고, 공화당 중에서도 마가는 거의 뭐 99%가 아니면 100%든지 그 수준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를 얻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런 뉴스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위기라고 보여지지만, 그런 미국의 레거시 미디어 말고 이 사람도 좀 데이터를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CNN이지만. 그리고 폭스 뉴스나 좀 더 객관적으로 미국 정세를 분석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트럼프는 공화당을 장악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는 아무도 넘볼 수 없고, 이 사람에 대한 지지는 정말 굳건하기 때문에 이런 뉴스는 또 하나의 그냥 뭐 시간이 지나면 그냥 사라질 뉴스들, 그때그때 나오는 그런 별 의미 없는 뉴스들이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은, 요게 이제 2024년 대선 캠페인 때 민주당 쪽에서, 해리스 캠프 쪽에서 트럼프와 JD 밴스, 이쪽 공화당 캠프를 이제 어떤 식으로든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여주기 위해서 미국 유권자들에게 어떤 방법을 썼는지 그걸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류 미디어가 시청자들, 미국의 유권자들을 어떻게 세뇌시키려고 노력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일단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 한마디 나오죠. 그 한마디가 뭐냐면 weird입니다. W-E-I-R-D, weird, 이상한. 이렇게 이제 당시 민주당 후보 해리스가 그런 말을 하고, 이제 앞으로 나오는 영상에 이 weird란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걸 한번 보시죠. These guys are just weird. That's really as weird and creepy. Super weird idea. I mean, it's quite weird, but just plain weird. Just plain weird. Just plain weird. That stuff is weird. They come across weird, and then they start being weird. Yeah, they're weird. Being a really weird. He's such a weirdo. Donald Trump and his weirdo running mate are weird. Deeply and profoundly weird. They are weird. These Republicans just being weird. It's just weird. It's really weird. Republican weirdness. He said a lot of things that are weird. Weird policies. Let's start with the weird thing. Plain weird. What was weird was his talking about. That seems very weird to me. That is weird behavior. Weird and cultish. These are weird people on the other side. He kind of doubled down on his weird ideas. I think weird is probably generous. Simply weird. These guys are just plain weird. Vance as weird? You know, as the campaign said, weird. It really is just plain weird. JD Vance, plain weird. I mean, I don't know how else you can read it. Weird. It is kind of weird. We're not afraid of weird people. The other side, they're just weird. Why are you being so weird? Vance has done something more extreme, more weird. No matter what kind of weird stuff they keep saying. Trump and Vance are just weird. In addition, it could be dangerous to democracy. That's the weird part, which was super weird. Weird tech bro, JD Vance. He's a weird guy. JD Vance, uneasy and sort of weird. Frankly, that he's weird. So Sam, weird is the word here. 네, 그래서 이제 그라비안이라는 미디어에서 이런 걸 모았는데, 이제 다음 대선 때도 이런 게 또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일단 대선 후보가 weird란 말 쓰고, 여기 이제 요 weird라고 여기 써 있죠. 그러면 이제 부통령 후보도 weird란 말 쓰고, 이 사람 부통령 후보였죠.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도 weird란 말 쓰고, MSNBC, CNN, 뭐 TYT The Young Turks의, 이것도 좌파 유튜브 채널이죠. 그리고 전 바이든 때 백악관 대변인. 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CNN이나 MSNBC 방송에 나와서 weird를 반복합니다. 이런 단어, 어떤 특정 단어가 하나 반복되면 이쪽 진영 캠프에서, 야, 우리 이 단어를 써서 이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을 하자. 그래서 뭐 트럼프는 레이시스트라든가 인종차별주의자, 아니면 공화당은 뭐 이런 식으로 weird하다든가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상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서, 그래서 표를 뺏어오자, 이런 전략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방송에, 주류 언론 방송에 weird를 수없이 반복시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국민들이 여기에 넘어가질 않았죠. 물론 여기에 넘어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쓰는 미디어 전략으로 이 단어를 반복하고,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는 제가 트럼프가 뭐 궁지에 몰렸다거나 또 walls are closing in 이런 말,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를 도와줄 때 그 사람이 히틀러나 나치였다, 그래서 이런 나치 경례를 했고 그래서 이들은 나치와 같다, 파시즘이다, 이런 기사를 계속 내보내고 이런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2024년 대선 때 이쪽 진영에서 썼던 weird 전략이었습니다. 뭐 이게 통하진 않았죠. 어쨌든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지지율 35%뚝 최악, 뭐 수능에 빠진 트럼프, 이런 뉴스가 하나 나오면 모든 언론사에서 똑같은 뉴스를 계속 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아, 지금 미국 상황이 이렇구나, 이렇게 세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영상은 이 사람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사진사였습니다. 그래서 CNN에서 이제 이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성격, 어떤 사람인지 그걸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 a fellow human being, I'd like to know how you weather the storm. He calmly looked at me and he said, I am the storm. Even then, I had those words ringing out in my brain. Through the election campaign, through his presidency, through his post-presidency, and now we're in another cycle again. And I keep thinking to myself, there's only one person who can navigate perfectly through the storm, and that's the creator of the storm. So these people are very powerful, formidable, and they're much smarter than we make them out to be. And they are not to be underestimated. And I think we always seem to do that. He's smart.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일기 전에 이제 대선 캠페인 할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모든 미디어의 공격을 받았죠. 비난과 또 무시를 당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탄핵도 2번 당하고, 그 다음에 바이든 정권 하에서는 기소도 4번 당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일가가 미국 정부에 수없이 많은 수사를 받고,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까지 받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 사진사가 한 번은 당신은 그거를 어떻게 다 견뎌내느냐, 그런 모든 비난과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어떻게 다 이겨내느냐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차분하게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바로 그 폭풍이다. 이거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러니까 폭풍을 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폭풍을 견딜 필요가 없다. 자신으로 인해서 일어난 폭풍이기 때문에 그 폭풍을 헤쳐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폭풍을 일으키는 사람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것 중에 아주 인상적인 건 이런 사람들은 매우 강력하다. 그 다음에 엄청난 위력을 가졌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다. 과소평가할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이 사람이 말한 게 바로 그거죠. 주류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심지어 일론 머스크나 또 트럼프 대통령의 캐비넷에 있는 그런 관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는 계속 공격을 하죠. 저 사람 뭘 잘못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무식하고 돈만 아는 장사꾼이고 저 사람들 외교할 줄도 모르고, 요번 이란 공격에서도 그런 뉴스 계속 나왔죠. 저 사람들 뭘 하는지 모르고 일단 공격했는데 뭐가 잘 안 풀리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시 또 말을 바꿔서 트럼프는 타코라느니,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사람들의 능력을 과소평가를 하고 계속 비난을 하는데, 옆에서 같이 지내본 사람, 수년 동안 개인 사진사로 옆에서 본 사람이 느낀 바에 의하면 이 사람들 무시할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다. 당연한 거죠, 이거 사실. 그런데 주류 언론에서는 이제 무조건 깎아내려야 되니까 이런 기사를 쓰고, 말도 안 되는 8년, 9년 임기를 더 하겠다, 이런 비정상적인 발언을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weird라고, 여기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계속 대중들을 세뇌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정치적인 싸움이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건 당연하고, 또 민주당 편인 주류 언론이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좀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건 한국 언론에서도 그걸 그대로 가져오죠. 아무 비판적 사고 없이.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계속 미국 주류 언론에서 잘못 전달해주는 미국의 상황을 믿고 이제 2024년 대선 때 이런 기사를 쓰는 겁니다. 역대급 초접전, 초박빙, 뭐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지면 불복을 안 할 거란 대선 불복 우려, 이런 얘기 쓰고, 참 제일 기가 막힌 헤드라인이 뭐였냐면 2016년에 이제 샤이 트럼프 때문에 많은 언론사들이 트럼프가 당선될 걸 예측 못했다, 이런 말로 해서 이유가 샤이 트럼프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해리스의 지지도가 많이 올라가질 않으니까 대선 앞두고 히든 해리스라고 이제 대선 날 해리스 지지자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이런 말도 만들어내면서 면도날 차이 접전. 그런데 경합주에서는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다 이겼고 사상 최대 접전이라고 결과 예측 불허라고 이렇게 보도했지만 선거 당일날 완전히 다 틀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사들도 미국 주류 언론에서 이렇게 weird라고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런 레이블을 갖다 붙이는 이런 미디어 전략에 우리나라 언론사들도 아무 비판적 사고 없이 그대로 갖다 쓰면서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했죠. 경합주 지지율 초박빙 뭐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그때서야 1%표 차이로 첫 여성 대통령 나온다더니 실제로는 트럼프 3.5포인트 앞섰다. 미 여론조사 무용론. 여태까지 이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를 다 갖다 썼으면서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때서는 또 이런 기사를 쓰네요. 그래서 이 트럼프의 개인 사진사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 트럼프나 또는 트럼프 행정부의 사람들, 스캇 베센트 재무부 장관,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피트 헥세스 전쟁부 장관, 이 사람도 또 욕을 많이 먹죠. 앵커 출신이 뭘 한다고 국방부 장관, 전쟁부 장관 하느냐 이런 식으로 욕을 많이 먹는데 이런 사람들 매우 강력한 사람이고 엄청난 위력을 가졌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주류 언론에 나오는 그런 내용에서 보여주는 모습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고 절대로 과소평가할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미국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미디어에서는 이런 걸 안 하죠. 그리고 미디어에서 그런 걸 안 하니까 당연히 미국을 안다는 전문가들, 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 그런 사람들도 다 미국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온갖 헛소리를 다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요즘 여러 소셜미디어 채널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이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트럼프 지지율 지금 최악이라고. 그래서 중간선거 지금 공화당 초비상이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이번 중간선거가 결과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집권당이 중간선거에서는 지지만 미국은 그거 아무래도 그렇게 될 확률이 더 높긴 하죠. 하지만 이게 지금 이 주류 언론에 나오는 뉴스들처럼 이런 분위기는 확실히 아닙니다. 아직은. 지금 트럼프 캠페인의 사람들 절대로 과소평가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흔히 한국에서는 미국 주류 언론의 그런 뉴스를 보고 트럼프가 똑똑하지 못하고 정치 경험이 없고 뭐 외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국정 수행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들 하고 트럼프의 능력을 무시하는데 미국 내에서 또 이렇게 가까이 지내본 사람 또 미국 내에서 실제로 트럼프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트럼프는 정말 비상한 사람이고 특히 그 사람이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주류 미디어와 싸우는 방법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 상대를 흔히 뭐 구워 삶는다고 하죠. 그런 방법이 정말 뛰어난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뉴스를 받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2024년 대선을 준비하면서 그 사람이 모은 팀들 RFK 주니어나 일론 머스크나 재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무부 장관 그 모든 관료들의 능력이 이 사람이 말한 거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 전부 능력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판단을 못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뉴스를 받아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도 저희가 국내 언론에서 받아보는 미국 뉴스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했고 항상 지난 10년 동안 그래왔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하는 뉴스가 좀 깎아내린 뉴스가 있으면 그거를 색안경을 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정확한 보도가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 이면에 다른 얘기가 있다. 그리고 현실을 반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뉴스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미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